빠졌던 것을 그거 빠졌던 부분들만 하니까 요만큼이었어요. 자, 그래서 9장이 빠졌었는데 이거는 천하 국가 자기 복록가 중용이라는 거죠. 천하의 나라들이 국가, 그래서 천하에는 이 시대에는 제후제도였잖아요. 봉건사의 제후제도여서 천자가 각 나라를 제후들에게 그들의 공적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는 제도였죠. 그러니까 그 자기를 말하는 거죠. 국가와 자귀는 벼슬작자이죠. 벼슬작자귀. 자, 그래서 우리 뭐 공작, 백작, 남작, 자작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러는 것을 말하죠. 그 자기에는 5 종류가 있어서 공작이 제일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작, 백작, 남작, 자작, 뭐지 또 하나가? 후작 이렇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천하를 다스릴 때 이 나라에는, 각 나라에는 이런 벼슬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근데 자활하는데 제가 진짜 뭐 지금도 맹자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건데 내가 너무 조금만 했구나 싶어서 맹자를 다시 쓰고 있는데, 이제 한자로 무엇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냥 한글만 쭉 쓰면 좋은데 한글 자자를 이렇게 자자를 치잖아요. 그럼 이 자자가 엄청 이렇게 몇 줄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보통 한 3, 40개 이렇게 되는데 요 색깔이 달라져요. 검색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같은 이제 자주 쓰이는 것은요 검은색으로 나온다면, 그 밑에 자주 쓰이지 않는 것은 파란색으로 나온다든지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주 쓰이는 글자도 많지만, 고전에는 여기에서 자주 안 쓰이고 여기에서 잘 안 쓰이는 이 글자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고전이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거니까, 이런 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진짜 보면은요 뭐 이제 눈은 점점 나빠져서 이 글자가 난방하고 썼는데 이거 다 초점을 쓰고 있는데도 이게 짜잔한 글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서늘한 것 같아서 이걸 켜야 되는데 이게 난자야 뭔 자야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안 보여. 그래서 안순이 언니한테 했더니 안경 껴야 된다고 하더니 끼기도 전에 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굉장히 눈을 너무 많이 혹사를 해서 그러는지, 제가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갖고 병원에를 안과인가 이비인후과인가 뭐 하여튼 어디를 갔더니 달팽이 간에 문제가 있나 하고 이렇게 갔더니 검사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시커먼 거, 뭐 모자 같은 거 뒤집어 씌우고 헬멧 같은 거. 그래 검사를 이렇게 하더니 눈을 왜 이렇게 혹사를 했느냐. 그래서 혹사는 뭐 책을 좀 남보다는 조금 더 보는 편이고 중수업을 하니까 그러나 이랬더니, 중수업 하는 게 제일 원인이래요. 그럼 그 중수업 할 때 하면 요 모니터 안에 아이들이 몇십 명 들어와 있으면 작게 나와 있는 요 모니터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걔네들이 요러고만 있지 않고, 어떤 애들은 이것도 한번 만져보고, 어떤 애는 지 얼굴이 거기 나오니까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불이 번쩍 끓이고 이거 하니까 이게 엄청 막 나쁘게 한대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는데 요 중에서 찾으면은 이제 스스로 자가 먼저 나와요. 그러고 놈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요걸 찍는다고 찍었어. 그런데 이거를 찍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활 하는데 스스로 자활이 되었어요. 자활. 그러는데 우리 아들 자가 나오니까, 자, 나 오자, 요거 5 오자인데 입구가 오니까 나를 나타내는 나 오자이죠.
그래서 나 오자인데 아들 자가 와서 오자 이러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 엄청 쉬운 건데 말하기가 조금 이거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겠죠. 안 하시는 거지. 내 아들 그렇지. 자, 그런데 그렇게 쉬우면은 제가 묻지도 않을 거다 이 생각을 지금 하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 뭐야.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사람의 말투에서 이렇게 보노라면은 저와 참 다른 점이 있구나 이러는데, 우리 우선 언니 봐요. 내 아들이잖아. 이게 뭐야? 나오인데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 집 이래요. 항상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하잖아. 그럼 저는 내 집이라고 하는 분을 딱 저분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내 집이라는, 어려서부터 그러셨나요? 외국서 살다 온 사람들이 외국을 하도 다녀서 그러나 보다. 그러면 아니 그러는데 이 집을 나타낼 때 우리 보통은 보면은 우리 집이 어쩌고 뭐 우리 집 이렇게 하는데, 내 집이 어쩌고 내 집이 어쩌고 그 내 집이 재개발이 안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막 이렇게 말하면 어째서 내 집이라고 표현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할 것 할 때고 내 집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우리 엄마 아버지 나 아내 자식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집 이러듯이 이것도 내 아들 이런단 말이야. 우리 아들 이게 아니라.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아들 자자라고 해서 꼭 아들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고전에서는 이 아들 자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선생님 이러는 뜻이, 또 선생님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죠. 또 상대편에 대한, 꼭 선생이 아니어도 상대편에 대한 존칭으로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대 이러는 뜻도 있어요. 그대 선생님, 그냥 너 이 자를 쓰면은 되는데, 너 말이야 할 때 너 여자를 쓰든지 너 이 자를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너라고 지칭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너라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제가 나이가 조금 어리다고 해도 이 사람을 보고 너라고 하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너가 해 이렇게, 너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면은 제가 그냥 자기가 어쩌고 이렇게를 잘 써요. 이게 남녀노소야. 남녀노소는 아니고 남녀를 불문하고 저보다 어린데 너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는 자기가 친근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누구한테까지 자기라고 했다 그랬어요. 사이한테까지 자기라고, 자기가 어쩌고 이랬더니 사이도 뻥, 딸도 뻥 이러면서. 근데 제가 우리 희훈 씨라고 빵 가져오는 친구 있잖아요. 지난 일요일 날 회장님을 모시고 같이 만나재요. 그래서 자기 밥 산다고. 그래서 저기 송림가에서 만났는데 색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회장님이 그날 일요일이니까 주일날은 맡고 있는 직책도 있고 해서 성당에서 너무 바빠서 못 오신다고 제가 거짓말을 쳤어요. 근데 바쁘시기도 할 것 같고 좀 그랬더니 색시가 약국에서, 약사는 아닌데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약사 보조하는 사람. 약 사는 사람?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좋은 약을 회장님 하나 드리고 저 드린다고 2개를 챙겨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회장님하고
같이 술도 마신 적이 있고 뭐 같이 지난번에 밥을 산 것도 있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래서 그러나 봐. 근데 전 제 생각에는 괜히 회장님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제가 그냥 말씀도 안 드리고 바빠서 못 오신 오늘은 도저히 안 된단다 이렇게 해버려서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오해가 없으시기 이제 그러는데 그 색시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럼 색시 앞에서 얘는 이제 맨 처음에는 선생이었는데 선생을 좀 짧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만남은 이어지고 막 지가 친근하게 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10년이 넘도록 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10년이 뭐 15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어느 날 바로 그냥 누나 하더라고요. 누나 하면서 친근하게 누나 그러는데 그렇지만 10살이나 차이 나지만 저도 그 누나 그런다고 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훈 씨 어쩌고 하고 이거는 아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자기가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색시 앞에서도 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자기가 어쩌고 그래놓고 하니까 제가 어머나 색시가 오해하지 않을까? 뭐 늙은 여자하고 뭐 오해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럴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구차하게 내가 이렇게 자기라는 말을 잘 써서 사위한테까지도 그랬다 막 이러면서 또 구구하게 설명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러는 요거는 이 자인데 그래서 이 자자는요 이 너 이자 너 여자 하기가 못할 때 너 하기가 못할 때 자, 요 아들 자자를 써요. 요새는 우리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기 뭐 이러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이 말은 내가 나를 나타내는 글자야. 그럼 상대편을 보고 자기 이러면 안 돼. 이건 나야. 나라는 이거 다 나라는 뜻인데 우리는 상대편을 자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변질이 된 거죠. 자, 그러는데 이 오자는 뭐냐 하면은요. 요게 선생님 뜻도 있고 자자라는 것이 그대라는 존칭 거야. 아, 그대가 자기가 이렇게 너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린 사람한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자기가 이러면은 이거는 또 신뢰이죠. 그래서 이건데 오자는 나의 그대요. 이 그대라는 뜻으로 와서 나의 선생님보다는 나의 선생님 하면은 이거는 조금 버릇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 이러면 그러면은 나의 그대 이러면은 아주 친근한 사이 이럴 때 자, 오자 스스로 자자 때문에 이 말까지 스스로 아들 자자를 스스로 자가 나와서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오다가 낙엽을 뒹구는 것을 보면서 그냥 시도 아닌 시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낙엽이 저렇게 굴러 떨어졌는데 쟤는 지금 갑자기 저렇게 굴러 떨어진 거 아니죠. 맨 처음에 봄에 이른 봄에 우리 나무에 물이 오른다 그러죠. 그죠? 특히 수양버들을 보면은 나무의 태동, 그죠? 사람을 가지면은 뱃속에서 태동을 느끼듯이 나무에 푸른 물이 오르는 것이 보았나요? 보았어요? 이 나무 그냥 똑같은 앙상한 가지이지만 물이 오르기 전과 물이 오를 때 아직 이분 안 났지만 그 차이 느끼셨죠? 보셨죠? 이 나이에 대해서 그거 못 봤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나무에 보면은 그 물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움이 트잖아요. 트는 거. 트는 것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쑥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듯이 얼굴 세상에 내미는 것이 부끄러운 듯 아주 부끄러운 듯 조금씩 살며시 그 벙어리 보세요. 그래서 그저 그러는 모습에 이게 연두색으로 되었다가 여름에 무성한 푸른빛이 되었다가 녹색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얘들이 서서히 물이 들어가죠. 서서히 물이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 아름다운 단풍이 태색이 되죠. 색이 바래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어? 바람이 불어 떨어지는 이거를 보면서 완전히 우리의 일생이다. 그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걸어오면서 막 느낌을 적으면서 왔죠. 옛날에 수필에 등단을 하였는데 좋은 글이 세상에 너무 남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나까지 글을 써갖고 종이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하고 그만뒀거든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이도 컴퓨터로도 핸드폰이고 얼마나 저장을 해도 되는데 마음이 삭막해졌는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냥 뭐 쓰잘데없는 감정놀이에 하지 말고 뭐 책이나 한 번 더 읽지 뭐 이게 삭막해진 거죠. 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 요 한 글자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가 아니라 아들 자로 첫 번째 자부터 이렇게 잘못해놨죠. 그래서 아들 자이고요. 자왈 공자님이 왈 말씀하시기를 천하국가 가균야요. 그래서 천하가 국가를 고를 균자이잖아요. 균등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를 고르게 하는 거. 고르게 한다는 것은 평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와 국가는 평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왕이 어떤 사람이 나왔나. 자, 중용에서 제목이 그야말로 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용에서 하는 거. 중용은 군자의 도가 중용의 도예요. 이 꼬르예요. 군자의 도가 중용의 도이니까, 자, 이 도를, 군자의 도라는 것이 중용의 도이니까, 이 도를 행하게 되면은, 누가? 통치자가. 이 도를, 중용의 도를 행하게 되면은, 자, 코에 거니까 코골이, 귀에 거니까 귀걸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고르게 적용하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자, 그래서 천하와 국가를 고르게 평등하게 할 수도 있고, 장녹가사야요. 그래서 벼슬과 녹을, 벼슬작 녹봉자이죠. 녹자래. 봉녹이라고 그러죠. 우리 근본 녹이라고 그랬어요. 얘만 있으면은 근본 록이 돼요. 근데 실사가 앞에 붙으면은 풀을 록이 되는 거죠. 풀을 록. 근데 두음 법칙이 일어나면 얘네들은 다 녹자로 바뀌게 되겠죠. 풀을 록인데 요게 보일시가 오면은 보일시자는 신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운도 와야지 되고 하늘에서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 하느님을 안 믿던 시절에도 무엇인가가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어디에선가 신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딘가에 무엇이 있다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자, 옛 사람들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벼슬작에 녹 그래서 작녹이라고 그러면은 벼슬을 하면은 녹을 받잖아요. 이걸 의미하죠. 그리고 가사야. 사양할 사자도 되고요. 말씀사자도 됩니다. 말씀사. 그래서 자, 벼슬과 녹은 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천하와 국가도 평정할 수 있고 벼슬과 녹도 내가 사양할 수. 천하와 국가를 평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하늘에 선택되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은 큰 부자는 진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무엇에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타고난 사주가 그렇게 타고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타고난 이것이 작용을 하고 하늘에서도 이것도 때에 맞아야 된다는 것은요.
이것도 다 타고나는 거예요. 때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자, 사주가 있어서 이렇게 나는 좋은 사주를 타고났어. 그러는데 대운이라는 것이 10년에 한 번씩 변하는 대운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언제쯤에 막 큰, 정말로 세상이 알아주는 큰 부자가 되는 것인지, 이거는 대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사주는 잘 타고났는데 이 운이 나쁘게 10년이나 좌우하는 이 한 번 오면은 10년간 가기 때문에 대운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대운이, 자, 10년간 차지하는 이 대운이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운이 들어왔어. 그럼 이거 좋아도 이 시기에는 엄청 고생을 하게 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주를 좋게 타고 나는 거와, 자, 운이 좋게 흐르는 것을 가지고, 자, 운은 좋게 태어났는데, 근데 사주가 나쁘면은, 이거는 제일 좋은 차가 뭔지, 벤츠로 내가 태어났어. 그런데 요거는 자갈길을 가는 거야. 운이 나쁘면은. 운이 나쁘게 흐르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사주로 길은 나쁜 길을 가고 있고, 근데 사주는 좀 안 좋아. 그럼 요거는 티코로 태어났어. 그러는데 운이 좋게 막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고속도로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비록 작은 차지만, 운이 좀 별로지만, 사주는 별로지만 운이 쫙 뻗은 고속도로를 가고 있으면 아무리 작은 차여도 그냥 잘 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서 벼슬이랑 이 녹이라는 이런 것도 하늘이 내려줬거나, 자, 천하도 내가 이렇게 하늘이 이걸 잘 하고 하늘이 도와주어서 내가 병정할 수 있고, 녹도 나 그거 안 할 거야 하고 나는 사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백인 가도야로다. 그래서 흰 백자 칼날인자입니다. 칼날인. 자, 그리고 발불도자예요. 발불도. 그래서 흰 칼날을 너무 휘다 보면은 푸른 빛이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해석은, 자, 흰 칼날, 우리가 글씨대로 해석하면은 흰 칼날인데 너무나 하얗다 보면은 포르스름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푸른 칼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당들이 막 굿하면서 시퍼런 칼날 위에 올라서 가지고 막 춤추잖아요. 작두춤이라고 하나 이거 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 시퍼런 칼날도 밟을 수도 있고, 자, 녹도 사양할 수도 있고, 천하도 평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받았는 녹을 사양하고 안 하겠다, 이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시퍼런 칼날 위에 어떻게 올라서, 그런데 그 무당들 보면은 요령도, 신기도 있지만 요령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이런 거 해보셨나요? 배에 힘 이래가지고 올라가면은요, 저는 계단을 올라갈 때 꼭 이 방법을 쓰거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아래로 하중이 가는 이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너무 힘들어, 그거. 그러나 흡하는 순간, 흡하고 배에 힘주고 흡하는 순간요, 내 몸이 부양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렇게 다리가요, 사뿐사뿐 이렇게가 돼. 그래서 그 계단 오르실 때는 꼭 이제 보통 걸을 때처럼 이렇게 말고 흡해가지고 내가 부양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요, 오르막이 훨씬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시퍼런 칼날을 무당들이 밟을 때 그런 방법도 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퍼런 칼날도 밟을 수 있지만 중용 불가능냐니라. 그래서 중용은 피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죠. 중용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용은 능이 불가하다, 할 수 없다, 이서는 중용은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중용에 그까지 것 하고 능히 내가 중용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중용은 가볍기는 새털 같고 무겁기는 그래서 가볍기는 새털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왜냐하면은요, 이 중용이라는 것이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거기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너무나 높고 험난한 길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중용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새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숨을 쉬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공황장애 있고 이러는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서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숨은 쉬고 있대요. 자기가 괜히 그렇게 막 답답한 어떤 일로 해서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지 숨이 진짜로 딱 멎는 거는 아니랍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은 우리 힘들어서 애기들도 태어나자마자 뭘 해요? 숨 쉬잖아. 응애하는 순간 호흡하는 게 응애예요. 호흡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지도 않았고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이 숨 쉬는 게 뭐가 어려워? 중용이 숨 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용이라는 것은 그때의 그 상황에서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용은 가볍기는 새털 같고 무겁기는 천하도 이 중용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고 크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중용에 능하기는 힘들다. 자, 한편으로는 아주 쉬운 일인데 그것이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능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그거 한 번씩 읽기만 하고 제가 막 설명만 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는 거는 안 했잖아요. 책을 할 때. 그러고 다시 한번 와서 제가 보통은 논어 같은 거 할 때는 이거를 한번 하고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했는 것보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을 했더니 그게 훨씬 더 제가 느낌으로도 보니까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니까 그거구나 하고 깨달아짐이 더 크다고 하셔서 지금 요것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굳이 읽지 않고 한번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천하 국가를 고르게 하고 작록을 사용할 수 있는 거 하고 칼날을 또 밟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별로 거 아니고, 이래서 밑에 해설 보세요. 세 가지는 어려우면서도 쉽다. 그 어려우면서 쉽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예요. 한마디로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리를 몰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면은 쉬운 것이에요. 그것은 나쁜 일이니까. 근데 나쁜 짓을 해놓고 그것이 나쁜 짓인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도리를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를 알면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용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그러므로 이것을 능한 이가 없다는 거죠. 자, 10장은 그 책에서 있어서 11장인데 얘는 일상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이렇게 행하는 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이러는 일상에 대하여서죠. 자, 자활,
은행계 하면 찾을 색자, 탐색한다 할 때 찾을 색자가 되죠. 수색한다, 탐색한다 할 때, 자, 숨을 은자, 요거는 은밀하다 이럴 때 숨을 은자, 수모가 있으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 곳, 은미하다 이러면은 작아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이럴 때 숨을 은자. 자, 이렇게 은밀한 것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탐색하고, 찾을 탐이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 은밀한 것을 찾을 탐색하고, 기이할 계자입니다. 괴상하다 이럴 때 기이한 행동을 기이하게 행동하면 이거죠. 후세 유술언 이로돼.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자 지을 술자는 떠받든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것을 받아서 본받을 수 있다 이러는데, 요게 개이한 행동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미신이나 무당 같은 거를 쫓거나 막 이러는 것을, 이게 유교 입장에서 보면은 개이한 짓이에요. 그게 저걸 어디 믿을 수가 있나 이러는 개이한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거, 자, 어디에서 귀신이 있어서 뭐 어쩌고 뭐 이러는 거, 신이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러는 것을, 근데 저는 진짜 이것을 완전히 귀신 없다, 그런 것이 없다 하고 저는 체험도 해봐가지고 무시는 못하겠어요. 자, 그러는데 개이한 행동을 행하게 되면은 후세에서 요거 지울 술자가 와서 후세에서 그거는 좋다고 이렇게 떠받드는 이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후세에서 이럴 수가 있는데, 오불위지의로다. 나는 할 위자, 위자는 뭐뭐 하다 이거잖아요. 하지, 말불은 아니다, 부정어잖아요.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갈지자 어조사우는 그냥 어조사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나는 하지 아니불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이상한 거. 그래서 공자는 무엇을 굉장히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냐 하면은 윗편삼절이라고, 그래서 주역의 책을 끈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탐독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읽었으니까 하도 읽다가 보니까 끈이 뚝 떨어졌어요. 가죽끈이. 그 위자가 가죽 위자잖아요. 그 가죽끈이 뚝 끊어지니까 다시 새 가죽으로 다시 묶었어요. 그냥 실끈도 아니고 가죽인데 그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또 해서 3번이나 그게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역이라는 책을 얼마나 보았으면은 3번이나 가죽끈이 끊어질까요? 공자 같은 대단한 학자도 이것을 위편삼절했다 이러면은 우리는 제가 언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 한자 다 알아. 그리고 나 공자 다 알아. 언제 공자를 공부했어? 그랬더니 대학 때 교양 과목으로 중국사 같은 거 나오는데 거기에 공자 이야기가, 공자는 언제 태어나서 뭐 어쩌고, 이거 수박 탈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대학의 교양 강좌로 해서 그거 한 줄을 한두 쪽 있는 거, 그거는 겉모습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보고 나 공자 다 알아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오만이에요. 진짜. 자, 평생을 공자에 대해서 탐색한다고 했지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공자 유교 유학자들이 들으면 저 죽이려 하고 저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하고, 제가 공자님 이런 점은 좀 난 이해가 안 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더 많이 가면은 그랬던 그 공자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셨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그거 책 한두 줄 읽어보고 공자를 다 한다. 한자를 다 한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러는 겁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는 것이 자, 그 위편 3절을 하면서까지 주역을 읽어놓고 그래서 주역에는 완전히 통달하면서 그 주역이라고 하고 역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 번 위편 3절 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이 주역이라는 책은 주공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자, 이 주역은 저기 뭐지? 큰일 났다. 이 사람이 복희도 생각이 안 날 정도면, 자, 이 복희 항제가 8개를 만들었어요. 이 8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자, 이거를 아마 한 1000년쯤이 지나도록 이렇게 내려오다가, 기원전 한 40년, 50년 이 무렵에 주나라가 들어서 하면서 이 주공이 64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64개, 건곤감리부터 해서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고, 감리, 이거 해석을 싹 다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8개만 대가 있던 것을 이 주공이 68배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8개 뿐이었던 것을 8배를 하니까 64개가 나온 거죠. 88이 64 맞죠? 그래서 64개가 나와서 이것을 해석을 이것은 뭐고 이것은 물이고 땅이고 구덩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해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운을 뽑아서 이게 나오면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다 해놨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공자는 이것을 위편 3절을 하고 나서도 공자께서는 이게 주공이 만든 이 64개를 주역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서 1도 손을 댈 부분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근데 상당히 어렵다. 내가 위편 3절 하는데도 어렵다. 그런데 요것들을 후손들이 이렇게 어려우면 아예 보지 않고 덮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 후손들을 위하여서 해설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주역을 한번 보는 겁니다. 해석이 돼 있어도 어려워요.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해설을 붙여놓고 여기에서 산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일이 잘 안 될 때 산통 깨졌다 이러잖아요. 산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요새 무당집에 가보셨으면은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많아서 안 가신 분이 더 많겠지만, 무당들이 이렇게, 이수근이하고 서장훈이하고 이렇게 뽑아보라고 하는 거, 오새끼, 깃발 5개를 태극기, 국기처럼 요 짝대기에다가 끝에 깃발을 색깔대로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5개를 해갖고 같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5개 내밀면은 어떤 게 무슨 색깔인지 몰라. 그리고 우리는 그게 어떤 색깔이 나와야 좋은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 그거 관심도 없고 뭐 모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당이 뽑으라고 이걸 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뽑았는데 단번에 앞으로 저는 그것도 경험을 해봐서 운이 풀릴 것 같으면은요, 바로 좋은 색깔이 나옵니다. 좋은 색깔이 뭔지 가르쳐 드릴까 말까. 근데 거기 안 갈 거니까 뭐 모르잖아. 빨간 색깔은 성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그래서 빨간색은 성공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내고 구술을 하잖아. 참 별 얘기 다 한다, 우리,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런 것을 개의한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이게 나올 때까지요, 뽑으라고 그래요. 몇 번. 3번까지는. 3번까지는 그러는데 3번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뽑으라 그래서 엉뚱한 거 나오잖아. 이거 어렵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고 이제 좋다 이러는 게 빨간색이 일단 나올 때까지 3번은 이렇게 뽑으라고 하는데, 저는 누가 하는데 따라갔는데
돈은 이분이 냈는데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저보고도 하라고 그래요. 이거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 기회 줘서 그분이 하고 나서 하는데 그분은 안 되니까 3번까지 해요. 그러는데 난 옆에서 좀 이제 명리를 좀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신기하고 무당은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돈 냈으니까 그분한테 먼저 이렇게 하고 저는 곁에 온 사람이니까 한번 배려해서 한번 하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흰색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더라 파란색인가 뭐 하여튼 무슨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는지도 색깔이 안 나오는데 자꾸 안 나오다가 3번째 빨간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바로 빨간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뭐 이거 잘 될 것이다. 돈은 벌 것도 없다. 이러면서 너가 사장이 될 것이다. 이래요. 근데 그 말대로 제가 그때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됐어요. 오빠가 이름이 오빠로 돼가 있던 회사가 이렇게 IMF 힘들어지면서 제가 사장이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던.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통이라는 것은 이 통이 있는데 여기에 대나무 꽃쟁이를 50개 꽂아놔요.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5새끼 뽑아라 이러는 것처럼 전 보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와서 물으면은 요거를 뽑는 거예요. 요 뽑아갖고 우리 타로인가? 타로도 보면은 카드 쫙 펴놓고 네가 뽑아라 이러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로는 저는 배워보지는 않았지만 타로 하는 것이 보면은 결국은 산통하는 것이나 5새끼 중에서 하나 뽑으라는 것이나 다 거기대로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뭐 그렇다고 믿을 것까지는 아니고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러는데 공자는 이렇게 해서 해설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놓고 그러면서 공자는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진작 알았더라면은 이분이 천하를 주류하려 56세에 떠나셨을까? 그래도 여기가 노나라에서 전공이 조금 푸대접하고 계시들에게 시달리기는 했었지만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든 버팅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요걸 정리한 것은 망명에서 돌아와서예요. 노나라에 돌아와서 말년에 책하고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주역을 다시 정리하고 시경을 정리하고 요때에 이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찍이 이거를 하셨더라면은 완전히 앞으로 어떻게 되고 내가 죽을 고비로 넘기고 고생만 뒤지게 한다 이런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떠나지 않지도 제가 요 따위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발칙한 생각이에요. 자, 그랬는데 제자들에게는요 점괘용으로는 절대로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을. 근데 이거를 뽑아보면은요 아침에 정갈한 마음으로 같은 내용으로 2번 물으면 안 돼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아까는 이랬는데 지금은 저러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조건이 같은 문제로 2번 묻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만 딱 물으라. 근데 가끔 제가 써먹어 보거든요. 아주 마음이 답답할 때 그러면요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요. 이거는 어차피 맞고 안 맞고는 몇 프로야? 50%잖아요. 맞냐 안 맞냐는 50%인데 맞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불위지은이라. 그래서 나는 이 개의하고 내가 개의한 행동을 해서 내가 주역을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점을 볼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걸 좀 더 했더라면은 후세에서 주역에 대가로 이것만으로 이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것 안 하겠다. 자, 이런 걸 안 하겠다. 군자, 조출준자이죠. 준도 이행이. 그래서 군자가 도를 쫓아서 행하다가, 군자가 조출준자이니까. 자, 이 준자도 한번 보세요. 이거 넉사자부터 갑니다. 그죠? 넉사자에다가 요렇게 하나씩 변해 가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변해가는 것이 넉사였다가 요게 선역서가 되더니 선역서 안에 한일자가 하나 들어오니까 당류가 되더니 위에 8, 8이 오면은 추장추, 오렐추 뭐 다 되죠. 그래서 추가 되더니 여기에 여기에 마디촌이 오니까 추장은 촌에서 높은 원래 촌자는 마을 촌을 쓰려면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어쨌든 촌이라는 의미 같으니까 추장은 촌에서 어떤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야 높은 사람 그래서 높을 존자가 되죠. 자 존경하는 이럴 때 높을 존 높은 것을 갈차기 왔잖아요. 높은 곳을 가서 따라가니 조출 준자가 되었죠. 자, 도를 쫓아서 행하다가 군자는 도를 쫓아서 행하다가 반도 이패러니 그래서 자, 반은 내가 도를 따라서 요 높은 곳을 가기 위하여서 요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죠. 한 번에 여기에 딱 다다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말 저기 인의예지를 제대로 인의예지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이 인의예지를 잘 태어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 유교에서는 이제 인의예지를 사람에게는 하늘이 다 부여해서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났다고 하는데 그럼 더하기 여기에다가 사주를 해보세요. 요 사주를 보면은요. 진짜로 이렇게 이 사주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겠다 이 사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게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이 반짝반짝하는 사람. 요런 사람은 특히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거기에 그냥 보통 사람 이게 없는 사람은요. 이제 생각은 있는데 말이 미처 안 돼서 나와. 마음속에서는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요게 말이 되어서 톡 튀어나오지를 않아. 근데 여기에 반짝반짝하는 사람은요.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정리돼갖고 말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요것도 사주에 있고요. 이 사람은 머리가 정말 좋다. 요것도 사주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의 예지에 우리가 모두 타고났다면 요거를 잘 발현하는 사람은 사주가 잘 타고났는 거가 아닐까 이럽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도를 향하여서 두 사람이 간다면은요. 이 사람은 청명해가지고 머리가 좋으면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도 그러잖아요. 정말로 감탄을 하면서 잘 따라 능가하는 게 막 보입니다. 얘는 진짜 이때까지 없었던 그것을 보는 그 앞서서 아주 잘 뛰어났던 아이들도 몇 명 있었지만 얘들을 능가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만 못 두는 이유가 요런 녀석이 또 하나가 생겨. 그럼 이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각이 나니까 이놈을 어떻게 그만 더 끌어올려야지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은 둘 다 똑같이 먹었는데 왜 죽어도 안 되냐고. 이건 머리 탓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같이 길을 갔는데 얘는 쑥쑥 올라가는데 얘는 요러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도에 아이고 나는 암만 해도 안 되네 하고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면 이거는 군자가 도를 쫓아 행하다가 내가 이 도가 좋다고 쫓아가다가 돌이킬 절반 반자입니다. 반쯤 가노라니 얘는 같이 나섰는데 저기에 가 있네.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도 너무 힘들어.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하려고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중도에서 길도자이잖아. 얘도 이 길이랑 이 길자랑 음은 똑같이 길도자예요. 내가 가는 길. 그래서 둘 다 길도자이지만 얘는 우리 말할 도나 도로나 순수한 길을 의미한다면은 얘는 도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음과 뜻은 똑같이 길도 이렇게 했지만 얘는 지금 내가 여기를 향하여 가는 중 이거
이 도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에서 반쯤 이르렀을 때 다들 폐지해버린다는 거죠. 아,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자, 군자가 가다가도 다들 패자이죠. 자, 그래서 중도에서 그만두어 버리는데, 오불능이은이라. 그래서 나는 이미 이 자는 뭐라 그랬어요? 끝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미 이 자는. 이미 이 소리가 나면은 뭐뭐 할 뿐이다. 그럴 뿐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마지막을 의미하는, 끝을 의미해요. 이거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 자는 나는 여기는 그만둘 이렇게 했어요. 그만둘 수 말불 없다. 나는 이 도를 향하여 가는 이 길을 나는 이거는 공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내가 말했죠. 이 말은 나는 공자님을 쫓아서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아내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을 따라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 공자님이 여기에 있으니까 나도 여기에 가서 여기에 도달했나 하고 보니까 어디에 저만큼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가 있어. 그래서 또 여기까지 부지런히 갔대. 이제 또 여기에 가 있어. 이러니까 내가 공자님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는데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때로는 여기처럼 중간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두고 싶지만 이미 발이 깊이 들어와 있으니 그만둘 수도 없다. 이거를 하잖아요. 그 공자님 말씀도 이거예요. 나는 도를 쫓아서 가는데 나는 군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자, 오불능이다.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 군자 의호 중용하여. 그래서 군자는 중용의 떳떳할 용자이죠. 품팔 용 뭐 이렇게도 하고요. 떳떳할 용. 사람 인자가 오면은 떳떳할 용자인데 자, 중용에 의지하여서 그래서 중용에 군자는 중용에 의지하여 달아날 둔자입니다. 자, 요거는 돼지 돈자이죠. 육달월에 돼지 시자가 오니까 돼지 돈자, 돈가스, 돈육 막 이러잖아요. 또 돈가스는 돼지 고기로 만든 거, 뭐, 그래서 돈가스 할 때 돼지 돈육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에 갈착이 오니까 돼지가 가니까 달아난다. 그래서 달아날 둔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자, 군자는, 중용에 의지하고 있다. 군자는 중용에 의지한다. 이 소리는 모든 세상 만사에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중용을 의지한다는 것은 중용을 지킨다. 중용이 뭐냐? 별것은 아니더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때 맞게 행동하는 거. 도리를 알고 도리를 알고 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용이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고 세상을 피해서 세상을 피할 달아날 둔이니까 세상을 달아나서 이거죠. 세상을 피해서 자, 불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지이 불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피해 달아나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요.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불 없더라. 볼견자는 세상에서 내가 우리 은둔하는 사람이 이때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세상에 이 시대에 벼슬을 하겠다고 세상에 나와서 껍적거리는 것은 폭군이 정치를 하던 시대이니까 죽기 딱 알맞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은둔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피해 살아서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불회 뉘우칠 회자이죠. 후회한다 할 때, 자, 매양 매자였었는데,
마음심이 오니까 뉘우칠회가 되는 거죠. 자, 이 매양매가 들어가서 이 글자는 매자가 되는 것은요, 나무목이 왔을 때 매화, 매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는 얘는 다른 글자로, 엄청 많은 다른 글자로 바뀌죠. 물수가 오면은 바다 해자가 되지, 이런 회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많이 이거는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심이 오면은 사람의 감정이 그 글자 뜻 속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뉘우칠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피해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 내가 왔다 가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지 되는데 이거인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유성자 능지라.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유 성자, 성인만이 능하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는 거죠. 자, 12장, 자, 갑니다. 11장, 그 다음에 12장. 군자지도, 거기에 네모가 왜 들었는지 뭘 쳤는데 이거를 들어있는 걸 모르고 그 네모가 붙어 있어요. 군자지도는 그래서 군자지도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중용을 말하는 겁니다. 중용의 도가 군자의 도이니까 거기에 중용의 군자지도는 쓸 비자예요. 쓴다. 우리 비용, 혼수 비용 이러잖아요. 그럴 때 쓸 비자, 말불의 조개표가 이거 뭐 하지 마라 말불이었는데 조개표가 와서 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비용 이럴 때. 자, 쓸 비자. 자, 군자의 도는 자, 쓰임이 그 사용하는데 이거죠. 숨을 은자, 은밀하다. 군자의 도를 쓰는 데는 막 떠들썩하게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자, 군자의 도는 그 쓰임이 은밀하다. 막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부부지우로도 그래서 부부지우 이 소리는요. 부부의 어리석을 웃자.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가이여지언이다. 그래서 가이 자,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 부부의 어리석음이란 여기에서 부부는 우리 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필부라고 하죠. 자, 이거 짝필자 써서 여기에 필부 이거 놓고 이거 필부 여기에도 또 하나 더 들어가서 필부 이러잖아요. 그럼 필부 이것도 붙자고 이것도 붙자니까 필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필부 뜻은 뭐냐 하면은 보통의 남녀들 너무 뛰어나게 훌륭하거나 또는 모자라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는 보통의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은 10%인가 1%인가 몇 프로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중하로 굳이 나눈다면은 요게 10%라면은 이거는 80%쯤 될까요?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조금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여기 필부는 이 사람들을 보통의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을 부부지우 요거 부부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여기에 필부 요거 앞에 요거 하나 써놓고 요거 앞에 요거 하나 써놓으면은 필부 보통의 남녀들 이런 뜻이죠. 필부에 어리석을 웃자. 보통 사람들은 좀 때로는 지혜롭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또 실수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웃자였었죠. 그러는데 마음심이 와서 마음심이 들어가는 글자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니까 마음심이 붙어서 어리석을 웃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남녀의 어리석음으로도 가이여지언 이로되. 그래서 자 그래도 더불 여자가 요게 두 부부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막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은 그래서 나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떨까 하고 의논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더불려가 들어가서 이런 필부도 더불어서 의논을 하노라면은 알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편 아유 쓰잘데없는 말 하네가 아니고 마누라 쓰잘데없는 소리만 해 이게 아니라 그 보통의 아내나 남편 말에 지혜가 있기도 하다 이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알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자, 급기 미칠급 극이 이를 지자이죠. 급기 지야한데. 그래서 자, 그 이를 지자 이를 지극함에 미칠급 미치어서는 다다라서는 이거죠. 그 지극함에 미칠급 미쳐서는 이르러서는 이거죠. 미쳤다가 아니라 미치어서는 거기까지 도달하여서는 수성인이라도 비록 성인일지라도 그 지극한 곳에 이르면은 영유소 불능언이다. 역시 능하지 못한 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의 작용이라고, 자 12장은 도의 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도의 작용이라는 것이 부부지우 필부라고 그랬죠. 거기 그냥 보통이 그냥 부부가 아니라 필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남녀들이에요. 보통의 어리석은 남녀일지라도 이거예요. 보통 남녀의 어리석음으로도 더불어서 같이 이러고 저러고 하노라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교학상장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들한테도 저는 진짜 꼬맹이들한테 그 7, 8, 9, 10, 11, 12, 13 요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요 아이들한테도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도 말을 하노라면은 아하 하고 아이들 말에 굉장히 깨달을 수가 있으니 하물며 우리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2명의 스승이 있다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내 스승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 이 사람이 알면서 나는 그 사람의 또는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행동을 내가 따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하 저것을 보니까 저 행동은 내 눈에 안 좋게 보여. 그러면 내가 저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안 좋게 볼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난 그 행동을 안 하니까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까지도 내게는 스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나면은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끼리일지라도 같이 의논을 하나면은 알아지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고 급기지야하여서는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알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 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왜? 중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숨을 쉬어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중용이니까 어리석은 자들도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능하지 못하다는 거죠. 능히 깨닫지 못하는 바가 있다. 뒷장으로 갑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12장에서 이어지는 것이라서 이것도 보세요. 부부지 불초 자식, 못난 자식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부의 못남으로도 이것보다는 어리석음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자, 부부의 불초는 명석하지 못한 어리석은 이런 뜻이니까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자 가히 능행 이로되 그래서 부부가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요 일은 능하게 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만사가 있잖아요. 근데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록 여기도 부부가 그냥 부부가 아니에요. 필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우리 두 부부 이거가 아니라 필부여서 이 필부는 보통의 남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부는 보통의 남녀들은 자, 이거 어리석은 보통의 남녀들일지라도 가히 능행이로다. 그래서 이거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중용을.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이 중용은 행할 수 있으며 급기지야 또 나오죠.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수성인이라도 비록 성인일지라도 영유소 불능 역시 능하지 못한 바가 있다. 반복하고 있죠. 자, 천지지대야에도 그래서 천지의 큰 위대한 것에도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에 있는 이런 만사의 큰 일에 있어서도 인유유소감이니 그래서 사람은 천지 이 많은 모든 일에 대하여서 섭섭함이 없나요? 아, 안타깝거나 유감이다. 이런 일이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하늘이 왜 이럴까? 이런 거가 없나요? 세상이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뭐예요? 이 마음속에 섭섭함, 유감, 이거 뭔가 거꾸로운 거 이런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하늘이 하는 큰 위대함으로도 인유유소감이니 사람은 오히려 유감이 섭섭할 감자예요. 느낄 감자 앞에 마음심이 하나 더 왔죠. 그래서 섭섭할 감자예요. 그래서 유감이 있을 수 있다. 하늘과 땅이 하는 큰 일에도 왜 비는 이렇게 많이 내려서 저 사람을 어떻게 죽게 하느냐. 좀 더 좋은 사람인데 우리 영자 언니를 왜 벌써 데리고 갔어? 왜 하느님 왜 그러세요? 우리 영자 언니 좀 두지 더. 자기 엄마처럼 100살까지 사시게. 뭐 이렇게 이게 탄식이기도 하면서 자 이렇게 유감이라고 생각하잖아. 아 안타까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천지가 하는 이런 큰 일에 대하여서도 사람인은 오히려 유도 되고 같을 유자도 되죠. 자 과유불급할 때는 같을 유자가 되고 또는 오히려 유자로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은 오히려 유감이 있다는 겁니다. 좀 안타깝고 섭섭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군자어대 근자의 크기를 큰대자이죠. 군자의 큰데 크기를 말로 하자면이에요. 군자의 크기를 말로 하자면 천하망능재언이다. 그래서 실을 제자예요. 요 실을 제자에 대해서는 어조사 제에서부터 자 제 하던 거 생각나시나요? 대답들이 없으시면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한두 번 들어갖고 다 알기는 또 힘드는 일이죠. 자, 저는 100번 해도 몰랐어요. 자, 흑토자의 입구가 오면은 자, 어조사 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가 오면은 어조사 제자. 자, 어조사 제자인데 여기에 자, 흑토자에 자, 나무목이 왔어. 이제는 요거 입구가 오니까 어조사 제라는 거 요것만. 요게 뭐냐 하면은 흑토자인데 길게 하고 옆에는 창가가 왔어요. 요거는 흑토자랑 창가인데 먼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필수는 흑토를 쓰면서 아예 뒤에 창가까지 이어지게 길게 써놔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얘가 제자였으니까 요 밑에 뭐가 오는 것은 이제 얘는 일단 제라고 하면서 여기에 오는 것을 가지고 뜻으로 삼으면 되죠.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심어야 되죠. 그래서 심을 제자가 되고 여기는 수레 거차가 왔죠. 수레에는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제자가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오드가 오죠. 오드는 온 말을 재단한다. 그래서 말을 이러는데 얘는 옷을 재단한다. 온 말을 제자도 있지만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벌 준다는 뜻도 있어요. 얘한테는. 제재한다. 이럴 때. 그죠? 칼로 이렇게 마른다. 그래서. 자, 그러는데 요렇게 얘가 오면은요. 90%, 95%가 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죠. 자, 나는 이렇게 제재 똑같은 거 싫어. 유난히 쌍둥이도 똑같이 입는 거 싫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나는 쟤랑 똑같이 안 입을래. 뭐 이러고 있잖아요. 난 이렇게 제제제 하기 싫어. 나는 어떻게 불러줘? 다르게 불러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들어갔어요? 밭에 함께 있어도 다를 이가 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불러줘? 나는 다르게 불러줘. 얘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 오냐? 너는 다르게 불러줄게. 뭐라고 해? 일대. 그래서 남부여대. 남부여대가 뭐예요? 남자는 등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옛날에, 요새는 가방이 있어서 전부 다 메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남자는 등짐을 지고 이게 가방이, 매는 가방이 된 거죠. 뭐 이게 변해서.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다녔잖아요. 그 도아라는 아이, 뭐 내 새끼에 뭔가 뭐 그거를 보니까 도아라는 아이 아시나요? 뭐 안 보셨구나. 도아라는 아이 한 5살쯤 먹었나 6살인가 5살쯤 됐는 아이가 수박을 지가 밭에 가서 따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들고 가려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그 걔가 뭐 누가 이는 거, 요새는 아무도 머리에 이는 거 안 하죠. 그런데 얘는 들고 가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아? 하고 무엇에서 반짝 하더니 이거를 들고 머리에 이는 거야. 그래서 일대가 머리에 인다 이럴 때 일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남부여대 그러면은 자, 남자는 짊어지고 자, 여자는 이고 있다. 그래서 남부여대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떠돌이. 자, 신천지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 여기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새로운 곳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막 이고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챙겨서 가야 되니까. 그럴 때 질부, 이거는요. 우리 승부 할 때는요. 정말로 졌다는, 졌다 이거고요. 이런 데 나올 때는요. 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질부. 자, 부담스럽다. 이럴 때도 이거 쓰죠. 질부자. 자, 그래서 자, 차 한잔 하시고